안녕하세요. 이라디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책은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책인데, 공부머리 독서법.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책은 그 도서실에서 이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대기를 해야 되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못 읽고 이제 읽었지만, 정말 저도 이걸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읽었으면 좋겠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물론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다면, 네, 시간이 된다면 좀 이렇게 읽었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최승필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이분은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하셔가지고 그 독서교육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신 지 12년 넘으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책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최승필 작가님이, 이 제목이 지금 공부머리 독서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는, 이 책은 학습적인 관점에서의 그 독서법을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공부머리 독서법. 독서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적인 관점에서의 그 독서법에 대해서 이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독서 교육법은 실행 가능한 독서법이다. 그래서 정말 이 책에는 실행 가능한 독서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영유아기나, 그 다음에 초등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넘어갈 때, 고등학교 넘어갈 때, 초등학교 고학년 이럴 때 이 아이들이 지금 그 독서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그걸 끌어올릴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법들이 나와 있어, 실천법이 나와 있어서 저도 정말 눈여겨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저도 막 이렇게 줄을 정말 많이 걷고요. 거의 그냥 이렇게 공부하듯이, 책을 읽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공부하듯이 이 책을 보게 됐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좀 전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기초 언어 능력 평가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머리 독서법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그 카페 가입을 하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건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테스트할 수 있고, 저도 이거 다운받아서 저희 아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을, 그러니까 출발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아이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해야겠다,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학부모님들도 이거 들어가서 한번 다운받으시고,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교육은 읽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공부이다. 그러니까 이 듣고 이해하는 공부에 있어서의 그 결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그 경험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부터는 사교육으로 모든 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다 듣고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공부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다음 고등학교 되면 더 많이 그럴 거고, 그래서 그 사교육에 있어서 그렇게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는 식으로만 이 학습 능력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4년에 OECD 22개 회원국의 국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질 문맹률 조사를 했대요. 실질 문맹이란 글자를 소리를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실질 문맹률이 22개국 중 3위를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글자 읽는데 뜻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건 세계 최저 수준의 독서율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지금 독서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평생학습 시대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뭔가를 내가 책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자기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평생학습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어려서부터 안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실질 문맹이라는 거죠. 글자는 읽을 줄 알지만 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또 숙련된 독서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숙련된 독서가가 되는 것이다. 숙련된 독서가를 길러내는 것은 전 세계 교육 선진국들이 목표로 하는 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핀란드가 세계 1위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한 독서 교육 덕분이다. 학교가 독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그러니까 숙련된 독서가를 만드는 게 그게 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거고, 핀란드가 세계 1위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과한 독서 교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독서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핀란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핀란드는 8세 미만 아이에게 문자를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대요. 여기서 문자라는 거는 이제 어떤 영어든지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국어인 핀란드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금지돼 있고,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도 조기 문자 교육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귀대기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치면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버젓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출발점인 문자 교육을 법으로 이렇게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습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하지 않는데요. 책에 대해서 배운다는데, 핀란드 학교 수업 중에는 도서관 사서가 진행하는 책 수업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좋은 책을 고르는 법, 그리고 책을 재미있게 읽는 법 등을 가르쳐주고요. 선생님들은 수업 과제를 내준 후에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가서 그 관련된 책이나 잡지, 신문 이런 걸 스스로 찾아서 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은 내용을 토대로 발표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게 수업이고 또 그 수업 자체가 독서라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의 교육 철학은 가르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배운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 핀란드지만 딱 한 가지 주기적으로 보는 테스트가 있대요. 시험을 안 보지만 딱 한 가지 시험을 보는데 그게 바로 독서 능력 진단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점검하는 거고요. 읽기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해가지고 읽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공부머리 독서법을 이렇게 아예 교육으로 제도화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핀란드 아이들은 3-4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알고 전 과목에 걸쳐서 세계 최상위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부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하는 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공부 시간으로도 그렇게 세계 최상위의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 졸업 후에도 독서 습관은 계속 유지되고 세계 최고의 독해력을 가진 나라, 인구 500만의 작은 규모에도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쟁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6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핀란드는 아이가 얼마나 잘 읽느냐에 집중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숙련된 독서가를 잘하면 그 뛰어난 능력으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유아기에 하루에 한 번 그림책 읽어주기는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영유아기에는 하루에 한 번 책 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책, 매일 똑같은 책을 가져오면 매일 똑같은 책을 읽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책 읽기의 시작은 재미, 아이가 좋아하는 책으로 출발하는 거고요. 핀란드 교육이 세계 최고일 수 있는 이유는 책을 읽어야 하는 수업을 교육과정 내내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내 책을 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기 교육의 그 열풍은 3세의 뇌발달이 완성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거는 1980년대에 제시된 이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이론은 폐기가 되었죠. 7세 이전에 하는 교육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요. 그래서 핀란드 영유아 교육의 핵심이 학습 금지인 이유는 두뇌 발달에 해악을 끼치고 호기심이 시들어진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시들어버리면 공부를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책을 집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과 학습은 정반대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호기심은 아이가 발견하는 것이다. 호기심은 능동적이고 학습은 수용적이다. 그렇죠? 호기심은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기보다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부터 너 영어 단어 외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나라 독서지도 실패 이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이제 급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독하는 게 나쁜 습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책을 선택한다. 아이에게 주도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 만화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공부머리를 끌어올리는 최상의 공부법이다. 그래서 독서 지도의 출발점은 독서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아동용 전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독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를 독서가로 키우는 것. 독서 생활의 대원칙은 재미와 그 다음에 독서를 항상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둔다는 거. 그래서 독서 교육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이제 제가 그 맺은말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의 그 난이도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공부하고 옛날 공부는 다른 점이 없다고 해요. 달라진 점은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의 힘을 빌려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힘이 턱없이 약하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성적은 결국 아이의 공부머리, 즉 아이의 언어 능력이라고 하고요. 언어 능력이 높은 아이는 결국 성적이 오른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그냥 어느 정도 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때 확 오르는 아이들은 언어 능력이 높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면 책을 우선순위에 두라. 독서를 제일 앞자리에 두라. 아이가 재미있어하는 책을 읽게 해주고 재미있는 독서만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최승필 선생님께서 작년 4월에 이 책을 아마 출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은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라 그 학부모님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저도 좀 더 일찍 이 책이 쓰여져서 저희 아이가 좀 더 어렸을 때 봤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잘 봤고요. 이 책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거는 빌려서 봐도 되지만 저는 좀 이 책은 정말 밑줄 그어가면서 구입해서 읽어도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